혹시 관계에서 이유를 알 수 없이 헤어졌거나 아니면 뭔가 많이 받는 것 같은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공허했던 경험, 뭐 주변에서라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죠. 어쩌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관점이요. 그 이유에 대한 좀 흥미로운 실마리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관점일지 궁금하네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권력 설계 이론, 남녀의 상반된 욕망이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이 이론이 주장하는 바는 남녀가 관계에서 서로 다른, 때로는 아예 정반대의 욕망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왜 어떤 남성들은 자신이 좀 필요한 존재가 될 때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반대로 어떤 여성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막 필요로 할 때 오히려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정말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 이론이 어떤 답을 내놓는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우선 권력 설계 이론이 말하는 남성의 욕망,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이 이론의 첫 번째 핵심 주장이 남자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여자. 이런 여자를 원한다는 겁니다. 네, 여자가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요. 남자는 그냥 단순히 친절 뭐 이런 걸 넘어서는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론은 영향력 확인이라는 키워드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도와줘서 기쁘다 이걸 넘어서서요. 내가 이 상황에 딱 개입해서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다. 이걸 확인하는 과정으로 본다는 거죠. 영향력 확인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좀 기대되던 남성 역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해결사라던가 보호자 같은 그런 정체성을 관계 안에서 확인받는 느낌, 뭐 그런 것과 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뭐 자각,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한 호의나 배려 차원을 넘어서 자기 효능감 아니면 관계 내에서 내 역할 확인 이런 거랑 깊이 연결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오빠가 최고야. 이런 인정이나 칭찬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인정은 나는 가치 있고 필요한 사람이구나.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라는 그 내적인 확신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여성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남성이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네. 상대방이 나한테 의존할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요? 이건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보통은 서로 좀 독립적일 때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해석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관계의 주도권이나 어떤 방향성을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감. 네. 이 사람은 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게 아주 건강하게 들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요. 어쨌든 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종류의 심리적 안정감으로 이어진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도움 요청을 넘어서는 거예요. 관계의 근본적인 권력 구조나 역학관계 자체와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이 필요함을 통해서 남성은 관계에서의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남성이 필요로 여겨지는 것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또 안정감을 찾는다는 분석.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많네요. 그런데 이 이론의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반대로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반대로요? 네. 여성의 관점으로 넘어가면 아주 뚜렷한 대조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이론의 두 번째 핵심 주장입니다. 여자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런 남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 이건 좀 의외인데요? 예를 들어서요. 남자가 진심을 담아서 네가 정말 필요해 이렇게 말할 때 여자는 그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감동적인 사랑 고백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 남자의 세계는 나 없이는 뭔가 좀 부족하구나, 불완전하구나 이렇게 감지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께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점일 겁니다. 왜 남성의 그런 필요 표현이 여성에게 불안전함으로 감지될 수 있을까? 네, 왜 그럴까요? 이론은 이걸 여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는데요. 여성이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 하나가 파트너의 어떤 안정성이나 내적인 강인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의 네가 필요해라는 말이
때로는 그런 기대와는 반대로 남성 내면의 어떤 결핍이나 불안정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결핍이나 불안정의 신호로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기대는구나 이걸 넘어서 나에게 너무 의존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진심 어린 표현인데도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관계의 맥락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네, 그쵸. 하지만 이 이론의 관점에 따르면요. 그 표현이 나의 세상은 너로 인해 완성돼 라는 로맨틱한 의미, 이것보다는 나는 너 없이 홀로 서기 좀 어렵다는 약함이나 의존성의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약함이나 의존성. 네. 만약 여성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이 함께 의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든든한 동반자라면 상대방이 좀 과도해 보이는 의존성이나 끊임없는 필요의 표출은 그 기대와 좀 어긋나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단순히 필요하다는 그 말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뉘앙스, 그러니까 뭐랄까 스스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여성이 감지하는지 이게 중요하겠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여성이 남자의 이런 모습에서 주도권 상실을 본다고까지 설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남성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고 관계에 혹은 여성에게 좀 과도하게 기대는 듯한 인상, 이걸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매력이나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하나 하는 듯한 부담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남성의 필요 표현이 의도와는 다르게 여성에게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어떤 무게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이것은 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관계에서 남성의 그 필요로 함 대신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그러게요. 뭘까요? 아마도 그것은 남성의 어떤 자립성 혹은 정서적 안정감, 내면의 강인함 이런 요소들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이론의 주장일 뿐이고 모든 여성이 다 그렇다는 일반화는 당연히 위험합니다. 네, 정말이지 극명하게 엇갈리는 관점입니다. 한쪽은 필요받음으로써 관계의 안정성을 확인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방의 그 필요함에서 불안정함이나 부담을 느낄 수 있다니. 와. 그렇죠. 상당히 대조적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상반된 욕망의 역학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관계는 대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이론은 이런 남녀 간의 욕망 차이를 간과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도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결과까지 제시하는군요. 이론의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서로 다른 욕망의 코드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이 죽어도 버림받고 죽어도 버림받는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이유로 수많은 여자들이 받아놓고도 공허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받고도 공허하다. 네. 죽어도 버림받고 받고도 공허하다니 듣기만 해도 정말 안타깝고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은 이 이론의 통찰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먼저 남자들이 죽어도 버림받는 상황.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들이 관계에서 행한 그 주는 행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끊임없는 선물 공세라던가 아주 헌신적인 보살핌 같은 것들. 이게 사실은 상대방을 위한 순수한 배려라기보다는 앞에서 말했던 그 필요받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역시 당신뿐이야 라던가 고마워 정말 필요했어 같은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와 영향력을 확인하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받으려는 수단이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주는 행위는 여성이 궁극적으로 관계에서 원했던 가치, 예를 들어 이 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남성의 안정감, 자립성 혹은 든든함 같은 것들과 다른 종류의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남자는 계속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작 여자는 그 필요함 자체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을 느꼈거나 혹은 남성의 내적인 강인함이 부족하다고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와. 그러니 남성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다 줬는데 왜?
라는 억울함이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럼 반대로요. 여자들이 받아놓고도 공허해지는 이유. 이건 또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물질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많은 걸 받은 것 같은데 왜 속은 텅 빈 느낌이 드는 걸까요? 이건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으로부터 받은 것이 표면적으로는 많은 관심과 보살핌, 선물 등이었을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서적 지지나 동등한 파트너십 혹은 상대의 내적인 강인함에서 오는 그런 안정감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남성의 네가 필요해, 너 없이는 안 돼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된 보살핌이나 선물들이 여성 입장에서는 감사함보다는 내가 이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고 있구나 혹은 앞에서 말했던 그 부담감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는 거죠. 관계의 균형이 좀 깨졌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결국 겉으로 보이는 교환과는 다른 더 깊은 차원에서의 욕구 불일치, 이게 공허함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나 표면적으로는 많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관계의 핵심에서 기대했던 어떤 정서적 안정감이나 신뢰,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존중감 같은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받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받았는지가 중요했던 거죠. 이 이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어긋남이 관계의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특정 렌즈를 통해 본 해석일 뿐이고요. 모든 관계를 설명하는 만능 열쇠는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모든 관계가 이 틀에 딱 들어맞는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이론이 제시하는 관점, 그러니까 남성은 필요받음으로써 여성은 상대의 자립적 안정감을 통해 관계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 상반된 시각, 이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오해의 일부를 설명하고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혹은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이걸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어떤 이론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걸 판가름하기보다는요.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 심지어 이렇게 좀 도발적이거나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론이라도 그 내용을 접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이해를 넓혀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경험이나 혹은 주변에서 관찰한 관계들에 이 이론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설명되는 부분이 있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해본 이 권력 설계 이론은 남녀 관계의 복잡한 역학에 대해 상당히 대담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요약하자면 남성은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영향력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여성은 상대방의 이러한 노골적인 필요함, 이걸 때로는 부담이나 불안전함의 신호로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상반된 관점을 제시했죠. 이 이론을 듣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착 치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에이, 말도 안 돼. 내 경험과는 전혀 달라. 라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어떤 반응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론이 당신의 생각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에 대해 무엇을 좀 새롭게 보게 되었는지 그걸 성찰해 보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조금 더 확장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 권력 설계 이론이 현실의 어떤 단면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면 남녀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욕구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좀 건강하게 인식하고 또 소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서로의 다른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도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이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의존하거나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깊이 연결되는 진정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 이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쩌면 각자의 완전함과 강인함 위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관계의 모습은 아닐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우면서도 다소 도발적인 이론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새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